리스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울려 퍼지는 오래된 노란 트램의 덜컹거리는 소리, 그 파스텔 드나타의 달콤한 향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디오고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파트는 알파마 지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 사이에 숨겨져 있었지만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고 표면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세상의 혼돈과는 대조적인 질서 정연함. 그것이 디오고가 추구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30대 후반의 디오고는 리스본에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에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컨설트였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의 인간관계는 그의 업무 능력과는 정반대였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다. 감정은 비효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는 불필요한 낭비였다. 긴장하면 안경을 고쳐 쓰거나 잘 다려진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단서였다. 디오고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페드로가 밝게 인사했다. 페드로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디오고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네, 그럭저럭요. 디오고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페드로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애써 외면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힘든 일은 잘 해결되었냐고 물어야 하나? 하지만 그건 너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도 없지 않은가. 디오고는 컴퓨터를 켜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표에 몰두했다. 숫자는 명확했고 감정처럼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새로운 팀원이 소개되었다. 엘레나, 그녀는 디오고의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시니어 컨설턴트였다.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디오고와는 사뭇 달랐다. 디오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대신했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존재가 앞으로의 질서정연한 업무 환경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 예감을 불쾌하게 여기며 다시 모니터 속 숫자의 세계로 도피했다. 리스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디오고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했다. 디오고의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다. 그가 총괄하던 중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기술적인 결함이나 시장 분석 오류가 아니었다. 문제는 순전히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 팀원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소한 오해와 감정 싸움이 프로젝트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디오고는 회의를 소집해 문제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었다. 자, 각자의 역할 분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다시 정립합시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팀원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로 눈치만 살폈다. 디오고의 논리적인 해결책은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지 못했다. 오히려 팀원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듯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디오고는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문제는 명확하고 해결책도 있는데 왜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거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저녁 디오고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랫동안 연락을 피하고 지냈던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심장질환, 당장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디오고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그 이름은 디오고에게 늘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였다. 엄격하고 감정 표현이 없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디오고 역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위독 소식은 그의 단단한 방어벽 아래 숨겨져 있던 불안과 죄책감을 건드렸다.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했고 팀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때 엘레나가 조용히 디오고에게 다가왔다. 디오고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엘레나는 회의실로 디오고를 안내했다. 그녀는 디오고가 어제 팀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팀원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 어제 회의 후에 팀원들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들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은 강한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름. 씨는 자신의 의견이 계속 묵살당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고요. 엘레나는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었다. 그저 관찰한 사실과 팀원들의 감정을 차분히 전달할 뿐이었다. 디오고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엘레나의 말 속에는 그가 놓치고 있었던 감정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디오고 씨의 분석과 해결책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도 하잖아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디오고는 엘레나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의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엘레나가 문득 디오고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디오고 씨, 어제부터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꾸며낸 듯한 과장된 염려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그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디오고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차리고 물어봐 준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듯한, 혹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이상한 감각.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그는 평소처럼 감정을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엘레나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의 내면에 작은 파문을 남겼다. 마치 리스본의 오래된 아줄레주 타일 틈새로 스며든 햇살처럼 예상치 못한 온기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엘레나와의 대화 이후 디오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팀원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문제 해결을 서두르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고 인정해주는 말을 건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동안 혼자 애쓰셨네요. 같은 말들. 놀랍게도 그런 말들은 얼어붙었던 팀 분위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팀원들은 엘레나 앞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디오고는 혼란스러웠다.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믿어왔는데 엘레나의 방식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오고는 엘레나를 모방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침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러 자책하고 있는 후배 마르코가 있었다. 디오고는 마르코에게 다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마르코, 이번 실수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디오고 딴에는 엘레나가 자주 쓰는 공감의 표현을 따라한 것이었지만 그의 말투는 딱딱했고 표정은 어색했다. 마르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디오고의 어설픈 위로는 마르코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듯했다. 오히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는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디오고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진심 없는 공감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저녁, 디오고는 퇴근 후 태주 강변을 걸었다. 해질녘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4월 25일 달이 너머로 지는 해는 거대한 불덩이 같았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 지지부진한 프로젝트, 그리고 오늘 있었던 어색한 공감 시도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그를 짓눌렀다. 그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오직 성과에만 매달렸던 어린 시절. 사랑했던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 그녀는 울면서 말했었다. 디오고, 당신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줘. 당신의 논리 속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때도 그는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감정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렸다. 어쩌면 지금껏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과 논리의 성벽이 사실은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엘레나였다. 디오고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디오고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네, 엘레나 씨,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마르코 씨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디오고 씨가 위로해 주려고 했던 마음 마르코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표현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는 디오고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의도를 알아주고 서툰 시도 자체를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디오고 씨야말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시면 잠시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파두 공연을 볼 수 있는 괜찮은 곳을 아는데. 파두. 포르투갈의 영혼이 담긴 슬프고 애절한 음악. 디오고는 파두를 즐겨 듣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 사우다드의 정서가 그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의 안에 억눌려 있던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조금은 생긴 것인지도 몰랐다. 좋습니다, 엘레나 씨. 디오고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대주 강의 물결 위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강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 리스본의 오래된 파두클럽은 어둡고 아늑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검은 옷을 입은 파디스타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애절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디오고는 와인잔을 든 채 묵묵히 노래를 들었다. 엘레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 역시 파도의 선율에 깊이 빠져든 모습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엘레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파도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솔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죠. 디오고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슬픔 같은 감정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엘레나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비난이나 판단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디오고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극도로 낯선 일이었다. 하지만 어두운 조명과 파도의 여운, 그리고 엘레나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엄격했던 아버지, 감정을 억압당했던 어린 시절,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들. 그는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디오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추임새를 넣을 뿐 그의 말을 끊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았다. 디오고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시간들을 혼자 견뎌내셨군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껴졌겠네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녀의 말은 디오고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외로움.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감정. 엘레나는 그의 논리적인 설명 뒤에 숨겨진 그 핵심 감정을 정확히 짚어냈다. 순간 디오고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 모습을 못 본 척 잔의 와인을 따라주었다. 괜찮아요, 디오고 씨.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죠. 특히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을 마주하는 건 더더욱요. 그날 밤 디오고는 엘레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젝트 문제, 아버지의 병, 그리고 공감에 대한 생각들까지. 엘레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디오고가 가진 분석력과 통찰력을 존중하면서도 감정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공감은 그냥 나도 너처럼 느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잠시 바라봐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스본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디오고의 마음도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완벽하게 이해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알아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밤 공기를 맞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쩌면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공감이라는 낯선 언어를 배우는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엘레나라는 좋은 길동무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디오고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팀원들의 의견과 감정을 묻고 경청하려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즉각적인 마법을 부리지는 못했지만 팀 내에 미묘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디오고는 서툴지만 꾸준히 공감의 언어를 연습해 나갔다. 마치 리스본의 언덕길을 오르듯 숨이 차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펼쳐질 풍경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디오고는 의식적으로 엘레나의 소통 방식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서툴게나마 공감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팀회의에서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질문을 던졌다. 이 부분에 대해 C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공유된 다양한 관점과 솔직한 감정들은 프로젝트의 난관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디오고는 여전히 감정적인 상황 앞에서 당황하거나 논리가 앞설 때가 많았다. 한 번은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에서 예상치 못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클라이언트는 격앙된 목소리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쏟아냈다. 디오고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엘레나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디오고는 숨을 고르고 엘레나에게서 배운 것을 떠올렸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대표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의 일 처리 방식에 그렇게 실망하셨다니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지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변명이나 합리화가 없었다. 오직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클라이언트의 격앙된 표정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디오고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었는데. 디오고는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 그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미팅은 예상외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디오고는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감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디오고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고향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침묵하거나 겉도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불편함이나 두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수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실 테고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아버지는 서툴게나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디오고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서툴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부자 관계의 빙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디오고에게는 큰 의미였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종 결과 보고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팀 전체가 밤낮 없이 매달렸다. 디오고 역시 팀장으로서 엄청난 압박감과 피로에 시달렸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팀원들을 더욱 몰아붙였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팀원들의 지친 기색을 먼저 살폈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다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러분 덕분에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하고 격려했다. 특히 야근이 잦았던 한 팀원에게는 따로 다가가 말했다. 요즘 팀원 이름 씨가 정말 애 많이 썼어요. 덕분에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팀원들은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눈치였다. 디오고의 진심 어린 공감과 인정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리더십이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리스본의 밤하늘 아래 사무실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온기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드디어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디오고와 팀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클라이언트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프로젝트의 성패가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디오고는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완벽한 논리와 데이터로 클라이언트를 압도하려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뢰와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디오고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프로젝트 결과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팀원들 역시 각자 맡은 부분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클라이언트 측의 한 임원이 프로젝트 결과의 특정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디오고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디오고였다면 즉시 방어적인 태도로 논리적인 반박을 시작했을 것이다. 감정적인 불만은 무시하고 오직 데이터의 객관성만을 강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비판적인 임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불만 이상의 것, 어쩌면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기대가 좌절된 데서 오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디오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날카로움 대신 진심 어린 이해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이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셨다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셨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사님의 우려를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임원의 감정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말했고 변명하는 대신 이해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했다. 놀랍게도 날카롭던 임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전보다 차분해진 목소리로 자신의 우려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디오고와 팀원들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메모했다. 단순히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디오고는 임원의 우려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까지 제시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점차 누그러지고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으로 바뀌었다. 디오고의 진심 어린 공감과 솔직한 소통 방식이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클라이언트는 최종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회의실을 나오며 디오고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함을 느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성취감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엘레나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정말 잘했어요, 디오고 씨. 당신의 진심이 통했어요. 디오고는 엘레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리스본의 태양 아래 그의 앞날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공감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얻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성공 이후 디오고의 삶에는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테주 강변을 산책하거나 리스본의 오래된 골목길을 탐험하며 도시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유를 즐겼다. 주말에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디오고는 더 이상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팀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게 되었다. 엘레나와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끔 함께 파드클럽을 찾거나 작은 카페에 앉아 인생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오후, 디오고는 리스본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노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에스프레소를 천천히 음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을 풍경들이 이제는 그의 마음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희미한 기쁨과 슬픔, 걱정과 희망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읽히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이 도시의 일부였고 사람들의 삶과 감정 속에서 함께 숨 쉬고 있었다. 그때 카페 건너편에서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디오고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